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지금은 돈 모아야 할 때인가? 아니면 좀 쓰면서 즐길 때인가? 저도 50대 중반이 되고 나서야 이 고민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주변을 보면요. 한쪽에는 죽을 때까지 벌어야 한다면서 아등바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에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놀다 가자 하고 마구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100세 시대라잖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이 무서운 말. 근데 100세까지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5570세까지는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죠.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때가 사실상 제2의 청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70 넘어서부터 서서히 몸이 안 따라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80 넘으면 요양병원이나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요. 이걸 아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져서 돈을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80 넘어서 요양병원비 대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병상에서 기저귀 차고 누워서 7억 있어봤자 뭐합니까? 내 눈으로 세상 구경 못하고 내 다리로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요. 우리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70세까지가 사실상 내 황금 시기다. 이때는 일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어요. 이 시기를 위해서 돈을 아껴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어요. 60대 초반인데 은퇴하고 나서 한 푼도 못 쓰고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80 넘어 요양병원비 생각이 너무 커서. 가족이 걱정돼서 모아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무릎이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제 여행도 못 가요. 등산도 못 다니고 돈은 있는데 쓰지도 못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살려고 모은 돈이 아닌데 하면서 너무 허망해 하셨어요. 둘째, 너무 낙관적으로 언제까지나 벌 수 있다는 착각도 위험하다. 반대편 이야기도 해볼게요. 어떤 분은 50대 후반인데 70까지야 당연히 벌지 하면서 지금 막 쓰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나와야 했어요. 자영업을 해볼까 했는데 초기 비용이 너무 크고 몸도 전 같지 않아 금방 지치더랍니다. 결국 60부터는 버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예상보다 일찍 수입이 끊긴 거죠. 그분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두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70까지 벌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은 좋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의 소비와 저축 균형이 필요해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정말 이 말이 진리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안 되면 즐길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젊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하고 돈 모았어요. 50대 초반에 꽤 자산이 있어요. 근데 고혈압, 당뇨가 오면서 신장도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식이 조절, 운동을 너무 늦게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여행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병원 다니면서 하루하루 관리하고 있어요. 돈은 있는데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죠. 결국 이겁니다. 5570세까지는 벌 수 있을 만큼 벌되 내 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일하고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말고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현실적으로 잡자. 5570세는 활동기로 수입을 이어갈 수 있는 시기지만 몸이 힘든 일은 피하고 기술이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월급쟁이 생활 끝나면 바로 자영업, 위험 부담이 커요. 대신 단기 알바, 프리랜서, 파트타임, 온라인 판매, 유튜브 같은 소규모라도 이어갈 수 있는 걸 모색해 두세요. 지출도 너무 꽁꽁 재지 말고 이건 내 즐거움을 위해 쓰겠다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둘째, 건강 투자. 매일 30분이라도 걷거나 가벼운 근력 운동. 무릎, 허리, 어깨 망가지면 끝이에요. 술, 담배는 줄이거나 끊으세요. 의외로 이걸 못 끊어 병원비가 수천, 수억 깨집니다. 정기검진은 무조건 챙기세요. 조기 발견이 진짜 보험이에요. 셋째, 죽을 때까지 쓰는 돈을 단순히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 한 달 200만 원이면 적당히 쓰고 살겠다 싶으면 20년이면 4억 8천.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 부족하면 어떻게 메꿀지 계획. 기저귀 차고 요양병원비까지 너무 크게 잡으면 현재가 너무 불행해져요. 평균보다는 본인 건강 상태, 가족력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투자해요. 혼자 외롭게 살면 삶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친구, 가족, 지인들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거 진짜 중요해요. 돈은 줄어도 사람 인심은 유지하세요. 나중에 진짜 힘들어질 때 의외로 이게 가장 큰 자산이더라고요. 결국 노후 준비의 정답은 이겁니다. 가장 활발할 수 있는 5570을 잘 써라. 너무 조이고 살면 그 시기를 잊는다. 그러되 70 이후의 불안을 너무 낭만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계산하라. 돈보다 건강이 먼저다.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재테크다. 우리 나이에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나누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준비 아닐까요? 앞으로 20년, 30년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인생. 그게 진짜 잘 사는 노후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싶나? 지금 뭘 누려야 후회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내 발로 걸어 다니며 행복하게 늙을 수 있을까? 이게 결국 우리 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 같아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보자고요. 방금 이야기한 5570세는 인생의 황금기, 그러나 70 이후도 현실적으로 준비하자는 관점에서 이제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활용할 수 있게 풀어드릴게요. 말투는 계속 편하게 할 테니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어두고 시작할게요. 노후 준비는 돈만 모아라가 아니고 돈 건강 관계 세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이걸 너무 돈 중심으로만 보면 건강 잃고 관계 끊겨서 쓰지도 못하는 돈만 남습니다. 일돈 준비 5570세, 7085세, 85세 이후로 나누어 설계하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연히 100세까지 살려면 10억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5570세까지 쓰는 돈과 85세 이후에 쓰는 돈이 성격이 다릅니다. 실제로 통계 보죠.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2023을 보면 65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60만 원대. 하지만 이 중에서도 75세 이상 가면 120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왜? 활동량이 줄고 먹는 것, 입는 것 다 단순해지거든요. 대신 의료비가 늘어요. 그래서 전략은 이겁니다. 5570세는 월 20만 300만 원 수준을 목표. 여행, 취미 후 외식, 차 유지비까지 감안한 생활비. 이 시기에 너무 조이면 즐거움이 없는 노후가 됩니다. 7085세는 월 15만 200만 원 수준으로 계획. 해외여행 대신 가까운 곳 산책, 동네 문화센터, 도서관 중심. 식비도 줄고 옷도 새로 안 삽니다. 병원비가 좀 늘어나는데 이건 만성질환 관리가 관건. 85세 이후는 월 120만 원 안팎으로. 요양원 간병비가 변수. 가족 돌봄, 재가 요양 서비스, 요양병원 입원 등 선택지가 달라서 장기 요양보험 급여와 개인자금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즉, 내 나이에 맞춰 단계별로 필요한 돈을 설계해야지 막연히 10억 있어요. 같은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 수입 유지 전략 활동기 소득의 중요성. 55세 이후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적 소득이 핵심이에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필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연금 알아보기 한번 해보세요.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7만 100만 원 정도 예상. 부부 합산 150만 원이면 최소한의 노후 생활비 골격은 됩니다. 개인연금이나 금융자산, 연금저축, IRP로 매달 2,050만 원 더 만드는 게 현실적 목표. 연금저축펀드 수령 설계 시 세금 우대 연금소득 분리과세 3.35, 5%도 고려. 5570세의 활동기 소득. 재취업? 쉽지 않지만 가능.
특히 파트타임, 일용직, 컨설팅, 프리랜서. 실제로 60대 남성의 고용률이 70%를 넘어요. 2023 통계. 여성도 60대 초반 50%대 유지. 제가 상담했던 분 중 한 분 사례. 58세 은퇴 후 대기업 품질관리 경험 살려 주 3회 품질 컨설팅 알바 월 120만원. 국민연금 80만원, 부부연금 저축 50만원, 총 월 250만원으로 생활. 여유롭게 국내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포인트는 일을 완전히 끊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고강도 일은 피하되 내 경험, 기술, 네트워크 살린 일을 일부 유지해야 자산을 안 갉아먹으면서도 여유를 누릴 수 있어요. 3. 건강관리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재테크. 이건 정말 강조합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의료비가 최대 리스크입니다. 필수 건강관리 루틴. 매일 30분 1시간 저강도 걷기. 주 23회 근력운동 헬스장 아니어도 의자, 스쿼트, 계단 오르내리기. 스트레칭과 관절 가동성 운동 필수 특히 무릎, 허리. 주기적 건강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 실손보험, 건강보험 체크. 60세 이후 갱신형 보험료 급등합니다. 무턱대고 유지하지 말고 보장 분석 받아서 꼭 필요한 항목만 유지. 장기요양보험급여, 자격기준, 확인 치매와 상상태 대비. 본인 건강상태, 가족력 감안해서 의료비 저축액 계획. 예를 들어 60대 초반 기준 평균 의료비는 월 15만원 수준이지만 만성질환 2개 이상이면 3,050만원으로 뛰어요. 이 차이를 메꿀 수 있게 준비해야 해요. 사관계 유지, 사회적 자본이 진짜 자산이다. 이걸 너무 간과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실제로 고립 노인의 사망률은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하는 노인보다 2배 높다는 연구한 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도 있어요. 관계 유지 팁? 한 달에 한두 번은 지인 모임. 너무 큰 부담 없이 저렴하게 커피 한 잔이라도. 동네 체육센터,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종교 봉사활동 동호회. SNS도 활용 동년배 커뮤니티 활동. 이걸 왜 해야 하냐면 내가 나중에 아프면 가족이든 지인이든 도움 청할 관계망이 있어야 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으면 가까이 사는 친구 한 명이 천금보다 낫습니다. 마무리 조언. 지금 50대 중반이라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내 연금, 금융자산, 소득 플랜을 3단계 5,570, 7,085, 85 이후로 나누어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건강 루틴은 매일 실천이 답. 병원비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험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무슨 대단한 재테크 비법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기본기입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낙관적으로도 보지 말고 딱 내 나이에 맞는 계획으로 한 발 한 발 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가계부 꺼내서 내 소득 지출 계획 적어보고 건강 루틴 세워보고 한 달에 한 번 약속 잡아보세요. 이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같이 지혜롭게 잘 늙어가 봅시다.